안녕하세요. 하늘반지 무속대학입니다. 자, 우리 무속인들이 처음에 무당이 돼서는 한 1년, 좀 심하신 분들은 한 3년 이렇게 해도 우리가 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살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 무속인들은 이 살이라는 걸 잘 몰라요. 살을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 이 살에 대해서는 의미를 잘 몰라요. 용어도 모르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무속인들한테는 이런 것이 사실 필요 없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제 선생님들 하는 말이 있고, 또 나름대로 나도 궁금하니까 이제 뭐 명리책도 뒤져보기도 하고, 뭐 유튜브도 검색해보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술가들, 특히 역술가 중에서도 쥐역이나 육임이나 육효를 하시는 분들 이런 말 잘 안 써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주팔자, 사주명리학, 원래 사주명리학을 하는 거는 역술이라는 표현을 써도 안 돼요. 그냥 사주명리를 보는 사주명리 철학가라고 그래야 돼요. 역술가라는 표현도 안 어울리는 거예요. 역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이제 주역을 가지고, 이 주나라에서 만들어진 주역을 가지고 보는 것을 주역이라고 하는 거지. 이 역이 안 들어가는데, 사주명리학은 이 사주팔자를 갖고 보는 건데, 물론 이 사주팔자를 만들어낸, 이론을 만들어내는 근거가 주역에 있기 때문에 역학자다, 역술가다 그러는데, 이 주역의 역자도 모른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는 우리 무속인들도 법사님이 돼서 경문을 읽어 나가도 실질적으로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 무속인들은 더 몰라. 그나마 제 영상을 지금까지 꾸준히 봐오신 분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보급해드리는 축원문, 우리가 경문책을 좀 보신 분들은 조금 이해를 하실 건데, 여러분이 이걸 모른다고 제가 무시하려는 게 아니고, 무당은 이런 거 몰라도 된다니까. 몰라도 되는데 그냥 궁금하잖아. 이거 갖고 써먹을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궁금하잖아. 근데 요걸 한번 들어보시면, 저까지 거 몰라도 아무 상관없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명리, 역학, 철학,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없으니까, 지네들이 하는 게 마치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주팔자 명리학을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될까? 정말로 사주팔자 명리를 본다는 사람들, 제가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이런 거 설명하는 사람 단 하나도 없어요. 왜? 모르니까. 이걸 알면은 지네들이 사주팔자 명리학을 보는 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짓을 하는 건가 알으니까. 최소한 그래도 이 정도로 알고 역술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명리학의 깊이가 달라요. 그리고 그분들은 사주팔자로 철학으로 그 사람의 운명을 풀어내도 깊이 있게 풀어줘. 근데 이런 것도 모르는 것들이 그냥 무당들 보고 공부를 안 한다느니, 공부가 안 돼서 뭐 가짜 무당이라니 불량 무당이라니 개소리를 까는 거야. 재미로 보세요. 그냥 한 번만 듣고 잊어버리시면 돼요. 우리 무속인들은. 여러분들이 백호살 이런 말을 이제 무당이 돼서 한 1년에서 2년 3년쯤 흘러가면 듣게 돼요. 백호살 그러면은 말 그대로 하얀 호랑이, 백호랑이가 일으키는 큰 대살이라서 백호살 또는 백호대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얀 호랑이가, 여러분들도 신당에 산신할아버지 모신 분도 노란 호랑이 산신할아버지 모신 분, 하얀 호랑이 산신할아버지 모신 분 있어요. 그래서 백호산신할아버지라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백호라는 것이 과연 그렇게 나쁜 거냐? 아니 집에다가 그러면은 신당에다가 흰 호랑이 모셔놓은 백호산신할아버지 모신 사람들은 다 뒤져버려야 되겠네. 이 백호살이라는, 왜 백호가 살이냐 이거지. 백호, 원래는 백호라는 말도 이 청룡백호 주작견무에서 서방을 지키는 사신이라고 해요. 사신. 여러분들 얼마 전에 태왕사신 이런 거 보셨죠? 태왕사신기. 태왕사신이란 것이 이 동서남북을 나눠서
동쪽은 청룡이요, 서쪽은 백호요, 남쪽은 주작이요, 북쪽은 현무라는 네 개의 방위에 신령스런 동물 모양을 한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는 푸른 용이 있고 서쪽에는 하얀 호랑이가 있다. 남쪽에는 주작이라는 붉은 새가 있고 북쪽에는 현무라는 검정 거북이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럴 때 이 네 신령스러운 동물을 사신이라고 해요. 사신. 네 가지 신. 그래서 영화에서 태왕사신계가 있을 때 이 백호라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닌데, 역술, 철학, 명리를 하는 사람들은 무슨 사람한테 백호살이 있으면 뭐 큰일 날 것처럼, 뒤질 것처럼 백호살 풀어라, 백호살 부적을 지녀라,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코 묻은 돈 빨아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때 백호살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면은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야, 그까짓 그 백호살 앞으로 입에다도 올리지 마, 이럴 거예요. 자, 한번 재미로 들어보시고. 그래서 이 백호살이라는 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은 경문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용마 하도, 신구 낙서라는 게 있어요. 이 하도라는 것은 중국의 역사 가운데 약 5,000년 전쯤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중국의 역사에서 기본적으로 역사 기록상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그 다음에 춘추 전국시대, 그래서 주나라라는 건 주역이라는 것이 이때 나왔다는 거예요. 역이라는 것이. 그래서 주나라에서 만들어진 역이다. 그래서 주역이라는 것이고요. 춘추 전국시대라는 것은 공자님이 살던 시대, 공자님이 이때 역사서를 춘추라고 썼어요. 그래서 봄과 가을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전국이라는 것은 이때 주나라가 망하면서 주나라가 봉건 제후국으로 각각의 나라를 통합해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때 서로 힘있는 나라가 내가 다 통일을 할 거야 라면서 쌈박질을 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전국시대. 이때 일본에서도 있다고 했죠. 일본에서도 센코쿠 지다이 시대라고 있었다 그랬죠.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근데 중국은 이것이 이미 약 3,000년 전부터 이런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만리장성을 쌓은 진시황이라는 위대한 양반이 한번 통일국가를 만든 것이 진나라고, 그 이후에 진나라가 다시 무너지면서 한나라를 만든 거예요. 한나라는 것은 여러분 장기판에 나와 있는 초한, 이렇게 한나라는 한고조 유방이라는 사람이 대장으로 한나라를 통일했고, 이쪽에 초나라는 항우장사라는 양반이 초나라의 대표 선수를 싸우다가 항우장사가 유방에게 져서 결국은 한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한나라가 결국 역사서에는 우리 고조선을 침범을 해가지고, 고조선을 침범해서 조선의 한사군이라는 걸 만드는, 여러분들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국사 시간에 배운 기억이 날 거야. 낙랑군, 임전군, 진봉군, 대방군이라는 한사군을 설치해서, 이것이 그때 우리 고조선이 무너지면서 이제 다시 동부여 북부여 삼국 이렇게 흩어지면서 이 땅이 삼국시대, 고려시대, 통일신라로 흘러가는 역사적인 시기인데, 그 지금 역사 기록 이전에 우리 경문책에는 사망오제라고 그래요. 사망오제, 태호복희 신롱황제에 이렇게 나오는, 그때 요임금, 순임금으로 나가죠. 이때 시절에 태호복희 씨라는 사람이 용마라는 거는 말인데, 용처럼 생긴 말의 등짝에 물가에서 그림이 하나 나왔다. 그래서 하도라고 해. 용마하도라고 그래. 용처럼 생겼는데 보니까 말이야. 그 말 등짝에 바둑판처럼 뭐 글적에 점이 박혀 있어.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네. 이렇게 생겼을 때 이 그림이 여러분 책에 보면 많이 나올 거예요. 책에 보면 많이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궁금했을 텐데 별거 아니에요. 이 점을 보면은 이렇게 하얀색 점은 양의 수를 말해요. 양, 홀수를 말해요. 이렇게 검정색 점은 짝수를 말해요. 짝수. 그래서 요거는 2죠. 요거는 7이고, 여기도 그래서 3은 하얀색 점이고 8은 검정색 점으로 돼 있어요. 이게 흰 점하고 검정 점하고 별거 아니고, 이제 바둑판에 흰 돌 검은 돌이 아니고, 그래서
3은 하얀 돌, 8은 검정 점이고, 근데 5는 홀수니까 하얀 점이고, 10은 이렇게 검정 점이 아래 위로 나눠져서 5개씩 10개가 있어서 10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쪽에는 4, 9가 있고, 이 북쪽에는 1이라는 하얀 점, 6이라는 6개의 검정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진거리 경문에 보면은 16지신 내조와 27지신 내조와 38지신 내조와 49지신 내조와 50지신 내조와 그러죠. 그때 16지신이라는 거는 16의 북방수를 말하는 거예요. 16을. 그 다음에 38목이라는 것은 동방을 말해요. 동방의 목을 말하고, 그 다음에 27화라는 것은 남방을 말해요. 그 다음에 49금이라는 것은 서방을 말해요. 50토라는 거는 중앙을 말해요. 결국은 이 점이 요건 5개, 요거는 합해서 10개, 요거는 3개, 요건 8개, 요거는 2개, 7개, 요거는 하나 6개, 요거는 4개, 9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점을 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한 거야. 숫자를 배치를 한 거야. 이거를 통상 선천수라고 해, 선천수. 근데 이걸 왜 선천수라고 하는지 알 수도 없어요. 선천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본 거야.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발전을 하면은, 4000년경에, 지금 이 춘추전국 시대, 우리가 공자님이 살던 이 시대를 보통 2500년 정도로 잡아요. 그래서 이 하나라라는 건 이때부터 한 1500년 잡아서 약 4000년 전쯤에 하나라는 나라의 우왕이라고 해요. 우왕이라는 양반이 또 물에 그러니까 물난리가 많이 나죠. 중국은 황하강에 범람하고 장강에 그러니까 물난리 나니까 이제 토목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댐을 만들고, 그때 댐을 만드는데 또 여기서 거북이가 한 마리 나오는 거야. 그래서 신령스러운 거북이다 해서 신구라고 그래요. 신령스러운 거북이, 신구 낙서라고 해요. 낙서. 그 다음에 이 낙서라고 그러는데, 이 낙서에 나오는 그림은 또 요거랑 좀 다르게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돼 있는 거는, 요거는 근데 여기서부터 점이 하나 있으니까 1, 그 다음에 2, 3, 4, 5, 6, 7, 8, 9로 돼 있어요. 그때 여기서도 검정점은 짝수가 돼 있는 것을 검정점이라 하고요. 검정점은 주로 귀퉁이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방 위에 있는 거는 홀수가 돼 있어요. 정방 위에 있는 홀수 1이 여기가 이제 꼬랑지로 치는 거예요. 꼬랑지. 그 다음에 여기는 머리. 그러니까 거북이가 이렇게 있다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리가 되고, 여기는 팔이 되고, 여기는 거북이 어깨가 되고, 여기는 9이라서 제일 숫자가 크니까 거북이 머리고, 하나는 꼬랑지가 이렇게 하나가 돼 있다 해서 거북이 꼬랑지처럼 생겼다 해서, 요거는 거북이 등짝에 이런 그림이 그려 있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설 속에서 요 그림을 숫자로 표현하면은, 도표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요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궁이라고 그래요. 궁. 이 집이 요 네모칸이 9개가 있다 해서 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궁에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은, 여기서 4 더하기 9 더하기 2 한번 해보세요. 얼마가 되는지. 그럼 요게 4 더하기 9 하면은 13이죠. 2 하면은 15가 되죠. 그 다음에 3 더하기 5 더하기 7을 하면은, 3 더하기 7 하면은 합해서 15가 되죠. 그 다음에 8 더하기 1 더하기 6 하면 요거 역시 또 15가 되죠. 4 더하기 3 더하기 8을 하면 요것도 역시 15가 되죠. 9 더하기 1 더하기 5 하면 요것도 15가 되죠. 2 더하기 7 더하기 6을 하면 요것도 15가 돼요. 그 다음에 2 더하기 5 더하기 8을 해도 15가 되고요. 4 더하기 5 더하기 6을 해도 요것도 역시 15가 돼요. 이거는 그래서 가로로 더하나 세로로 더하나 대각선으로 더하나 전체가 다 15라는 숫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것이 상수하게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계산법을 발전시키는 아주 오묘한 이치인데, 그래서 요 가운데 들어가 있는 가운데에 요 5자가 들어간다. 요거를 9개 중중에서 가운데 있다가 중궁이라고. 중궁. 이제 중궁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지 지금부터 이제 백호살이라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요것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이 중궁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 구궁이라는 것이 이제 요 중궁을 빼버리면은 구궁에서 중궁을 빼버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나오죠. 이 여덟 개가 나오는 것을 이것을 이제 팔진이라 팔진. 이 팔진이라 해서 이 팔문이라 이 팔문이라 해서 이 팔문신장 그러죠. 우리가 안짓거리 경문을 여러분들이 많이 써보시고 안택경에 특히 역대 축원문이나 요런 내용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이 내용을 그게 그 말이구나, 거기 써있는 말이 그 말이구나 그러실 거예요. 그때 하도낙서 펼친 후에 주역서 펼친 후에 뭐 생기복동 마련하고 뭐 이런 대목도 있고, 그 다음에 구궁의 팔진에 뭐 팔문신장 거문신장 이런 말들이 쭉 나가는데, 이때 이 구궁이라는 것에 대해서 팔진이 나오고 팔진에서 팔문이 나오고, 그 구궁의 이 중궁 가운데 있는 중궁을 기준해서 백호살이라는 게 나왔다는 거예요. 신구라고 했죠. 신구. 신령스러운 거북이 등짝에 써있는 점을 가지고 낙서라고 한다 했지. 낙서. 이것이 이제 이 하나라의 우왕이라는 시절에 나라의 치수를 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번 이명박이가 뭐 전 국토의 강에다가 막 제방을 쌓고 댐을 쌓는 거나 불탄 정도로 이렇게 황하강에다가 치수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거북이가 나왔다. 아무튼 그런 건 전설이고, 이 숫자의 묘미가 있단 말이에요. 1, 8, 6 더하면 15, 2, 7, 6 더해서 15, 이렇게 다 더하면 4, 9, 15, 이렇게 더해도 15, 이렇게 더해도 15, 다 15가 나온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거는 구궁이라고 그래, 구궁. 이 구궁이고, 구궁의 가운데 있는 거, 이걸 중궁이라고 그래, 중궁. 이 중궁인데, 이렇게 순서가 돌아가니까 1, 2, 3, 4, 5, 6, 7, 8, 9로 순서가, 숫자가 배열이 됐는데, 왜 이 숫자에다가 1, 2, 3, 4를 돌아가면서 갑자, 얼쭉, 병인, 정명, 무진, 기사, 경호 이렇게 배치를 하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이 왜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 다음에 또 다른 함정은 뭐냐면은, 이제 한번 지루해도 한번 돌려보시자고, 천천히. 그래도 60갑자를 공부하신 분은 재밌을 것이고, 60갑자를 공부를 안 하신 분은 지루하겠지만, 그래도 저게 저런 원리로 되는구나 해보시면, 한번 듣고 여러분들 잊어버리시면 돼요. 왜? 대한민국의 역술이라고 명리라고 꼴값 떠놓은 인간들이 무당이 역술을 안 배우고 명리를 안 배우면 불량무당이라고 하는 그런 놈들은 이걸 모르거든. 이것도 모르고 그냥 백호살이다 어쩌다, 지네들이 역말살이다 무슨 화개살이다 뭐 괴강살이다 또 무당이 귀물살이다 하지만, 여러분 무당들은 이거 아무것도 몰라도 너 신가물이야. 너는 무당 돼야 돼. 너는 무당 안 돼도 돼. 너는 그냥 시조만 모시고 살아도 돼. 너는 그냥 조상이나 풀어주고 살면 돼. 왜? 하나도 몰라도 무당들은 무불통신을 하니까. 그 다음에 무불통신에서 저 하늘의 옥황상제라고 통하는 놈들도 이것도 몰라요. 이것도 모르면서 점도 못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시시한 거구나,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한번 듣고 잊어보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말 가지고 백호대살이 어쩌느니 떠드느니 하는 떠드는 놈이 있으면, 야 집어쳐. 그거 내가 들어보니까 이렇게 나와서 너 이거는 알아? 어디서 아가리 털어? 이렇게 한마디 하시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1이니까 1에서부터 갑자부터 시작해 봅시다. 갑자, 그 다음에 2니까 을초, 그 다음에 3이니까 병인, 4니까 정묘, 5니까 무진, 6이니까 기사, 그 다음에 7이니까 경호, 8이니까 신미, 9로 올라오죠. 임신, 9가지 했으니까 다시 1로 와야 되죠. 임신 다음에 다시 계유죠. 계유, 그 다음에 갑술, 그 다음에 을에, 병자, 정축, 그 다음에 무인, 그 다음에 기묘, 그 다음에 여기서 7이니까 8로 가야죠. 경진, 신사, 다시 1로 와야죠. 이모, 개미,
그 다음에 여기가 2니까 3으로 가야죠. 갑신, 을료, 병술, 정해, 무자. 그 다음에 여기가 6이니까 7이니까 8로 가야죠. 무자. 그 다음에 기축, 기축이니까 경인, 경인 다음에 1로 하니까 신묘. 그 다음에 1이니까 2로 임진, 임진에서 계사, 갑오, 을미, 병신, 정유, 그 다음에 무술, 기해, 경자, 신축, 이민, 계묘, 갑진, 을사, 병호, 정미, 정미 다음에 다시 무신, 기유, 정술, 신해, 신해, 임자, 개축, 갑인, 을묘, 병신, 병진, 을묘, 병진, 정사, 그 다음에 무오, 무오, 기미, 경신, 신유, 그 다음에 임술, 계해까지 하면은 갑자부터 계해까지 60 갑자가 끝나게 돼서 계해까지 60개가 끝이 나죠. 계해까지. 그런데 여기서 함정은 뭐냐면은 여기가 9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칸이잖아요. 9칸인데 9칸이 7번씩 돌아가면은 63개가 돼야 되니까 60개를 오버하죠. 9번이 6번을 돌아가면 54개가 들어오니까 마이너스 6개가 여기는 플러스 3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칸수를 잘 보시면은 이 칸에는 여기 칸에는 이쪽 4번 칸에는 지금 7개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지금 9번 칸에는 6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다시 2번 칸에는 7개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3번 칸에도 7개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중금에도 7개 들어가 있죠. 여기는 또 6개 들어가 있죠. 여기도 6개, 여기도 7개, 여기도 7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7개가 들어가 있는 것이 총 6개가 되고요. 6개씩 들어가 있는 게 총 3개가 돼요. 그래서 7개씩 들어가 있는 것이 42개가 되고, 6개씩 들어가 있는 것이 18개가 돼서 합해서 60개는 맞아요. 60개는 맞아. 그런데 왜 어느 칸에는 6개가 되고 어느 칸에 7개가 되느냐? 그럼 여기서 여기 들어가 있는 칸들은 왜 여기 들어가니까 여기도 7개, 여기도 7개, 여기는 백호살이잖아요. 흑호살이야.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돌아갔는데 이 가운데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게 왜 백호살이냐 이거예요. 이게 왜 백호살이냐고 이거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이 중궁에 들어가 있다고 왜 백호살이냐? 그 다음에 백호가 왜 나쁜 살이냐? 왜 살이냐? 왜 살? 이 가운데 들어가 있다고 왜 살이냐? 사방이 딱 막혀 있으니까,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사방이 딱 막혀 있어 가운데 있으니까 답답하다. 아니 이게 뭐 숫자인데 뭐가 답답해? 숫자인데 뭐가 답답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무진사주를 갖고 있든지 정축사주를 갖고 있든지 병술사주를 갖고 있든지 을미사주를 갖고 있든지 갑진사주를 갖고 있든지 개축사주를 갖고 있든지 임술사주를 갖고 있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가 나쁜데 뭐가 잘못됐는데 이렇게 이걸 연으로 따질 거야 월로 따질 거야. 생년월일 어디에 들어갔다 이게 이런 사주 갖고 있는 백호살 갖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교통사고나 뒤지나? 이런 사람들은 맨날 남떨이 떨어져 죽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목매 죽나? 이래서 이것이 백호살이는 거 믿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믿을 게 없다. 역술인들이 말하는 살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거예요. 그거 역시도 이 무진, 정축, 병술, 을미, 갑진, 개축, 임술이라는 사주를 자기 사주팔자 기둥에 가지고 있으신 분들에게 겁을 주는 거다. 겁을 주는 거. 공포심을 주는 것이다. 물론 어떤 사람이 운명에 이렇게 그러면은 해마다 60갑자 중에서 이런
해가 있을 수 있잖아. 해, 달이 한 연도 있을 수 있고 달도 있을 수 있고 날짜 일진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럼 무진연에는 정축일에는 정축년에는 전부 백호살이 움직이는 해네. 백호살이 움직여서 그래서 뭐 이런 백호살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해에는 뭐 전쟁이 난다. 그러면은 우리가 경인년 6.25 난 1950년 경인년에는 요 금 때문에 전쟁이 났다. 백호년도 아니네. 그 다음에 임진왜란이 일어나 임진년은 또 백호살이 아니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일합방이 된 경술년도 아니네. 경술년도 백호살이 아니네.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어떡하라는 거. 그 역술인들도 앞으로 함부로 아가리 털지 마라. 어? 무당이 만만하냐? 이 정도는 알고 떠들어라. 감사합니다. 하늘맞이 무속대입니다.